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진내과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췌장 신장인데 췌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5세 남자 환자가 에피가스페인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보냈고, 환자는 내시경을 시행했고, 두대널 벌브에 1cm 정도 되는 얼서, 액티브 얼서가 있었고, 환자 치료 후에 많이 호전이 됐었습니다. 얼서는 많이 호전이 됐는데 환자 증상이 썩으리 호전이 많이 되지 않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총파를 시행했는데 총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피가스 에어웨이 쪽에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서 리버를 보고 하니까 집이 가끔 커져 있고, 팬크라스로 의심되는 부위에 바디 쪽에 하이포 에코이가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나르게 될 췌장인데요. 여기에 병변이 있어서 아마 이것 때문에 환자가 통증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단이 좀 딜레이 됐지만 그렇게 있을 수 있다.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내시경을 했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처음이라도 좀 이상하면 초음파나 CT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그 다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도플러 스캔을 해보면 이따 나중에 아나토미에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실량 엑시스에서 나와서 스플래닝 아트리 쪽으로 약간 케이스먼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스플래닝 아트리인데 베스쿨라인 케이스먼트가 있는 그런 팬크라스 바디에 생기는 캔서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디에 생긴 팬크라스 바디 캔서로 크기가 한 4cm 정도. 그리고 소프를 띄워보니까 스플래닝 아트리 쪽으로 매져 있네요.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이 없지만 바디에 생겼지만 티스탈 CBD 쪽에 약간 옵석션이 있어서 DB도 약간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CT 찍어보니까 바디 쪽에 같은 부위에 메스가 있고 렌스가 되지 않은 하이포바스큘만 메스, 팬크라스 캔서에 그래서 환자는 팬크라스 캔서 환자 바디에 생겼던 캔서이고 스플래닝 아트리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듯이 이 췌장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환자 경우도 저희가 진단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제 처음에 진단을 하시다가 보면 이런 경우 항상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애매하면 항상 초음파나 CT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췌장의 초음파 진단이라는 것은 병변을 DDX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췌장을 전체적으로 초음파를 봤을 때 많은 부분의 췌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스캔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스캔은 다른 부위하고 달리 베스쿨 아나토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췌장에는. 그래서 주변에는 베스쿨 아나토미를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스캔 아나토미 그리고 뒤에 가서 메스를 발견하면 캐릭터리에이션은 CT나 MR로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병변을 디텍션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나토미를 잠깐 보시게 되면 팬크라스는 이렇게 에피가스 에어웨이 쪽에 약간 비스듬하게 있죠. 그래서 바디보다는 헤드보다는 테일이 약 20도 정도 위치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헤드는 듀데널 C 루프에 갇혀 있고 테일은 스프레잉 칼륨 쪽에 보시다시피 앞쪽에는 대부분 스토막이 가려져 있고 그 뒤쪽으로는 이런 베스쿨라 스트럭처가 많습니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스캔할 때 잘 보이지 않죠. 이 베스쿨라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비너스 시스템과 알트리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 SMV가 스플래닉 베인과 만나서 포탈 베인으로 넘어가는 부위가 되고, 붉은색은 아올타에서 실리악 엑시스에 의해서 포마니아 파티क 아트리와 실리악 스플래닉 아트리가 이렇게 나와서 팬크라스의 어퍼 마진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SMA는 이거보다 약간 더 뒤쪽, 그러니까 팬크라스 바디 뒤쪽에서 이렇게 오리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팬크라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이 헤드 쪽으로는 지나가는 구조물이 티스럴 CBD 그리고 베스쿨러 듀데널 아트리가 이곳을 지나가게 되고, 넥 쪽으로는 SMV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바디 쪽에 있는 아나토미는 SMA가 이렇게 주로 보이게 되고, 테일은 이제 바디 테일 나눈 기준은 벌테브라 아트리의 렉터 아트리를 맞은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나토미 이렇게 되지만 초음파를 보게 되면 모두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잘한 커트에 잘 보이는 것인데 헤드, 넥, 바디, 테일 이렇게 되고 구분하는 기준은 SMV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쪽에 있는 것이 넥이고 그보다 라테랄에 있는 것이 헤드 프라파입니다. 그리고 스플래닉 베인 앞쪽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바디 테일이 되겠고 바디 테일 부분 기준은 에오르타나 멀티플라이 랩트 라테랄 바디를 기준으로 바디 테일을 구분한다. 이렇게 아나토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의 기본적인 아나토미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멀 파인딩을 잠깐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AP 다이아미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SMA 레벨에서 바디 쪽이죠. SMA 레벨에서 한 2.2cm보다 크면은 좀 커져 있다고 보통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덕트는 잘 보이진 않는데 바디 쪽에서 2mm 이내는 보일 수가 있고요. 쉐입은 푸마 쉐입으로 되어 있고 애플 제네시티는 리버보다는 약간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스캔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때 말씀드리겠지만 인표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수파인 상태에서 먼저 자이포인트 프로세스 속에서 밑으로 약간 내리게 되면 실력 트렁크가 보이고 그 약간 더 하방에 스플래닉 베인을 먼저 찾습니다. 찾아서 스플래닉 베인 앞쪽에 지나간 것이 바디의 전체 대부분이 바디가 보이게 되고 바디를 관찰한 다음에 약간 우측으로 tilting해서 헤드, 무슨 프로세스 보시고 약간 테일이 위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프로브를 돌리게 되면 테일을 좀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스파인을 잘 안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포지션 체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세미 레프트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좀 더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캔 방법을 통해서 초음파를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잘 보이는 사진을 보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들어가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에 사진처럼 볼 수 있게 하느냐 참 어려운데 일단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테크닉이 되겠는데 또 다른 초음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컴프레션이 중요할 것 같고요. 췌장의 앞쪽에 지나가는 스토막에 안에 있는 가스를 옆으로 밀어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잘 보게 되고요. 포지션 체인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스파인에서 안 보면 조금 그 세미 일렉트로 포지션을 하게 되면 리버가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자체가 손이 윈도가 되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리버를 손이 윈도로 하게 되면 좀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도 안 되면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은 보통 400cc 정도 먹이게 돼서 먹이고 한 장을 한 5분 정도 앉히게 되면 기포가 소실이 되면서 스토막 안에 있는 물 자체가 음양창으로 되면서 뒤쪽에 콩플러스의 바디 테일 쪽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스캐닝 플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한 5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트랜스퍼 스캔을 해보면 FPS 에어웨이 쪽에서 자이포인트 프로세스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갈매기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실리악 아트리에서 나오는 커먼 헤파틱 아트리와 스플래닉 아트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요. 그보다 좀 더 밑으로 더 내리게 되면 스플래닉 베인이 대부분 보입니다. 스플래닉 베인이 보이는 부위 앞쪽에 있는 것이 판가스 실질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 오블리크하게 스캔을 하게 되면 테일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일 부위를 보려면 약간 프로브를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 하는 방법을 좀 잘 보고 이 상태에서 헤드를 좀 더 잘 보려면 헤드 중에서 특히 운신의 프로세스를 잘 보려면 이 상태에서 약간 프로브를 우측으로 내리게 되면 특히 SMV가 보이는 뒤쪽 위에 운신의 프로세스를 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의 경우에 페인을 주소로 왔는데 운신의 프로세스 이렇게 시스템 메스가 있었던 경우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캔을 잘 활용하시면 더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롱지튜디널 스캔을 해야 되는데 롱지튜디널 스캔은 하는 랜드마크가 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프로프를 보기 위해서 이쪽에 보면 디스탈 CBD가 보이는 부위에서 보면 이 부위가 헤드 쪽이 되겠고 좀 더 좌측으로 가면 SMV가 보이는 부위에서 롱지튜디널 스캔을 하게 되면 SMV보다 앞쪽에 있는 넥 뒤쪽에 훨씬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고요. SMA가 보이는 부위에서 롱지튜디널 스캔을 하게 되면 바디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자의 라이트 라테럴 디큐비투스 프로젝션 쉐이스 레프트 서브 포스터 스캔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팽크레스 바디 테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스파인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환자를 라이트 라테럴을 한 다음에 랩스 서포스 스캔을 보십시오. 마지막 방법은 테일을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트랜스 스플래닉 스캔이라고 해서 스플린을 윈도우로 해서 보게 되면 이 스플린 쪽에 보면 스플래닉 베인 있지 않습니까? 스플래닉 베인의 좌측에 이쪽에서 좌측에 팽크레스 테일이 있고 도플러 프로를 띄워보면 팽크레스 스플린에서 멀어지는 프로가 있기 때문에 베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인을 보고 팽크레스 테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캐닝 방법을 통해서 이때는 보통 스파인보다는 와이트 라테럴 테크닉을 하게 되면 여러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아나토미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췌장은 DDX하는 변변에 대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스캔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주로 염증과 종양성 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는 사실 초음파 역할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게 되면 환자가 프로브를 누르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소견은 보면은 팽크레스 자체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스웨링이 되겠죠. 일단 커지고 떨어지는 에코 내지는 처음에는 하이퍼 에코가 됩니다. 마진 자체가 벌어지게 되거나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 같은 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골스톤 팽크레타이티스라고 해서 팽크레타이티스 원인 중에서 GB 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와서 디지털 CBD에 박혔을 경우는 골스톤 팽크레타이티스 원인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 30% 정도에서는 거의 노말로 나오기 때문에 췌장에서 초음파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단은 CT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크로닉 팽크레타이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크게 병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췌장의 에코가 헤테로지너스 변하게 되고 칼시피케이션, 파렌킴이나 덕트 내의 칼시피케이션이 오면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파이브로시스 와서 아토피가 오겠죠. 덕트가 물론 늘어나겠죠. 덕트가 3일 이상 늘어나는 소문을 가지고 크로닉 팽크레타이티스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파렌카임 안에 있는 칼시피케이션, 덕트는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만 파렌킴이나 덕트 안에 있는 칼시피케이션이 있었고 보실 수도 있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크라틱 덕탈 아데노카시노마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환자의 경우는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판크라틱 덕탈 아데노시는 헤드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에 3분의 2 정도 생기고 그 외에 바디 테일에서 생기는데 초음파에서는 이 자체가 캔서 메스 자체가 하이포 에코에 가 있는 거예요. 솔리드한 메스로 보이고 주변 마진 자체가 약간 일레귤러한 마진을 가지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도플러 프로를 띄워보면 베스쿨라리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포 바스쿨러한 tumor이고 헤드에 있으면 그 업스트림 쪽에 팽크레타틱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겠죠. 그다음에 헤드 쪽에 메스가 있으면 디지털 CBD와 팽크레타틱 덕트가 동시에 늘어나는 더블 덕트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덕트 아데노시아에 감별해야 되는 것 중에서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메스만 가지고 감별이 잘 안 되고요. 이제 하이포 바스쿨라 엔도크라인 튜머는 보통 하이포 바스쿨라 튜머가 있기 때문에 조형 초음파라든가 CT를 보면 그 이넨스가 되는 것을 알고 그거를 감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팽크레타틱 캔서입니다. 위치가 헤드에도 볼 수가 있고 헤드에 있으면 미리 초기에 존디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은 빨리 될 수가 있겠죠. 바디에도 마찬가지로 케인으로 좀 보게 되고 힐 쪽에는 통증이 이제 레이 스테이지에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트레이너를 윈도로 해서 보게 되면 파일룸 쪽에 메스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치에 따라서 스캔 방법을 통해서 각각 헤드, 바디, 테일에 스캔을 반드시 꼼꼼히 해야 변변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쭉 변변을 여기까지 보셨지만 결국 팽크레타스의 초음파는 변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음파로서 모든 병명을 찾거나 DDX를 하기는 아주 어렵죠. 그래서 일단 찾아서 CT, MR, US를 통해서 캐릭터리제이션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음파가 아직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이 자체가 난인베이시브하고 CT에 비해서는
솔리드와 시스를 판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윈도우도 좋지 않고 전체의 최장을 다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시술자의 술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포칼 판크라틱 리전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판별해 나갈 것이냐 궁금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팬크라스가 의심되는 위치에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첫 번째는 팬크라스 안쪽이냐 아니면 바깥이냐를 판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트라 판크라틱과 엑스트라 판크라틱 구조물을 판별하는 데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덕트처럼 보기도 하고 베슬처럼 보기도 합니다. 췌장에 있는 부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플러 프로를 띄워보면 베스큘라 스트럭처라면 도플러 프로가 뜰 것이기 때문에 도플러 프로가 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도 판크라틱 덕트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환자는 크로닉 팬크라타이티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링 할륨 쪽에 보면 팬크라스 테일로 의심되는 부위에 시스틱한 H의 투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도플러를 띄워보니까 베스큘라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슈도 애뉴리즘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토막의 포스테리어 월 자체가 팬크라틱 덕트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판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판크라스 안쪽의 병변이라고 구분이 됐으면 이것이 솔리드냐 시스틱이냐 이걸 판별해야 되겠죠. 솔리드 시스틱은 총파가 비교적 이걸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팽거 캔서인데 솔리드한 H고 이건 시스틱 튜머. 이것은 뒤에 나오게 될 시러시스 아데노마이지만 실제로 허니컴 어피어런스 보이는 솔리드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시스틱한 H가 여기 보시면 CT는 거의 시스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쪽에 보면 약간 거의 솔리드한 포션이 있는 것은 오히려 CT보다는 초파가 좀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죠. 솔리드 투머가 보이면 그는 캔서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과정을 밟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시스틱 투머로 시스틱 리전으로 발견이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슈도시스냐 아니면 시스틱 네오플레즘이냐 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슈도시스는 히스토리가 있겠죠. 팬크라타이티스 히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덕트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다 스무스 마제를 가지고 유니로크로 하는 거고요. 남자한테 많은 것이 되겠고 위치는 이렇게 헤드바디 페이에 입원하게 됩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게 될 시스틱 네오플레즘은 위치라든가 에이지, 덕트 커뮤니케이션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감별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슈도 시스템이 룰아웃이 됐으면 그 다음에 시스틱 네오플레즘을 이제 감별해야 됩니다. 약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세 가지 가장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레즘과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레즘 그리고 요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IPM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을 좀 이해하시고요. SCN은 올드에이지에서 잘 생기고 여성에서도 많습니다. 헤드 테일은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진 자체가 로블레이션 센트럴 스파가 있는 경우도 있고, 폴리시스틱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포니폼 플러스 반면에 이제 뮤시너스 시스템 네오플레즘은 바디 TL 쪽이 더 많고, 이거 젊은 중년 여성분과 보입니다. 이것이 오바리안 스토마 라이크 티슈가 처럼 보이는 조직이 투머 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남성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로큐나하고 마진 자체는 로블레이션이 없고 스무스한 마감을 가지고 있고, 안쪽에 septum이나 뉴럴 모듈 같은 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시스트 안에 시스트가 있는 것이 있죠. IPMA 같은 경우는 판크라틱 덕트 에피텔리움 자체에 뮤시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투머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남성한테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60대 노년의 장애, 헤드의 장애인 것으로 되어 있고 SN하고 비슷하게 로브레이션이 되어 있고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클로팅거, 플레오모피가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팬크라틱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 위에 두 개의 판별입니다. 하나씩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모식도인데 이렇습니다. 팬크라스가 있고 이렇게 메인 덕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이 SCN과 MCN 비교적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시러스는 멀티플한 시스틱 튜머처럼 보이고 뮤시너스는 라운드하고 중간에 septum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IPM에는 이제 메인 덕트에 생기는 타입과 사이드 브랜치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사이드 브랜치 있는 경우는 이제 멀티플한 시스틱 체인지를 보이지만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시스트의 그 네이처가 이렇게 러블레이션 멀티 시스템이 아니라 마진 자체가 러블레이션이에요. 여러 개의 시스템 뭉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SCN을 사용해야 되고요. 마진 자체가 아주 스무스하고 중간에 셉텀이 있고 유니로클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렇게 보이는 것은 MCN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트 자체가 이처럼 이분하지 않고 모양이 다양하게 보이면 이 결국은 클럽 핑거 어피런스라든가 프리오티하게 보이게 되면 IPM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덕트가 IPM에는 덕트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덕트가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섹션을 잘리다 보면 크로스 섹션을 하게 되면 덕트가 다양한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이런 모양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초음파로도 감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SC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 주로 초음파에서 보면 이렇게 허니컴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벌집 모양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멀티 시스템, 마크로 시스템 내지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붙여져서 그리고 바깥에는 약간 마진 자체가 스무스하지 않고 러블레이션이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MCN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진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안쪽에 뮤랄 노드 셉테이션이 동반되어 있고 IPMN 같은 경우에는 메인 덕트는 잘 없고 대부분 다 브랜치 타입이거든요. 브랜치 덕트 IPMN은 캔서로서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잘 감별해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CC 투모 중에서는 IPMN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IPMN은 시러시스 아데노마하고 비슷하죠. 멀티플한 시스템 네이처로 보이고 길쭉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핑거 어피어런스, 프로멀티 포도송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해서 감별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MCN은 시스트 안에 시스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IPM에는 시스트하고 시스트 별개의 개별적인 시스트가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IPM엔 시스틱 네이처 사이사이에 노멀 판크라틱 티슈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IPM엔 MCN과는 구분은 되지만 SCN과 IPM에는 감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케이스 보시게 되면 헤더 쪽에 멀티플한 시스틱 네이처의 튜머를 그래서 보이고 있지만 CT 찍어보니까 멀티플한 시스틱 대신에 보이고 있고 MRCP를 찍어보면 메인 덕트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얘는 멀티포칼한 시스틱 매스가 있어서 그것은 IPMN 브랜치 덕트 타입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에 의하면 팽가드 시스트 튜머 중에서 한 40%가 IPMN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IPMN이 다른 튜머보다 좀 많다는 것이고요. 이 브랜치 덕트 타입은 평생 팔로우 했을 때 OP하는 확률이 10% 이내에 멀티플하게 생기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틱 튜머가 멀티플하게 있으면 IPMN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트랜스포메이션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보고 이것은 시스틱 튜머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SCN, MCN, IPMN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팬크라스의 헤드 쪽에 보시면 멀티플한 시스틱 셉테이션이 동반되는 거고요. 멀티플한 시스틱 네이처의 튜머가 보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프로를 보기로 다시 봤습니다. 이게 팬크라스 바디 쪽이고요. 덕트는 많이 늘어나 있지 않고요. 헤드 운시네트 프로세스 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잠깐 중간에 잘 나온 부위 스톱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진 자체는 아주 스무스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러블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시스트는 멀티플한 폴리시스틱 네이처이고 군데군데 보면은 약간 허니컴 어피어런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위치가 운시네트 프로세스이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SCN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IPM에도 전혀 놀라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C 사진을 보게 되면
트랜스 압도미널 울트라사운드에서는 로우 프리퀀시에서 사이즈가 한 2.5cm 정도 되는 보시면 잘 보이죠. 하이 프리퀀시를 보니까 약간 로블레이션이 되어 있고 완전히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안쪽에 세프레이션도 되어 있고 보이는 시스틱 투모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SCN이 의심돼서 전원을 해서 CT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스틱 투모가 있습니다. CT에서 소견도 SCN 아니면 RPM이다 이렇게 봐도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RCP를 해봐야 됩니다. MRCP를 해보면 MR에서 T1에서는 시스틱 NH는 T1에서는 로우 시그널, T2에서는 하이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틱 투모라는 걸 알 수가 있고 MRCP를 보게 되면 IPMN 같으면 대부분 메인 덕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덕트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덕트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SCN 전기를 가능성이 많다. EUS까지 했는데 EUS에서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사운드가 묻힌데요. 뭔가 로베르션이 있고 허니콤 어피런스처럼 보이죠. 벌집 모양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 환자는 허니콤 어피런스와 폴리시스틱 믹스되어 있는 그런 타입의 SCN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감별할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 것인데 나이가 76세 올드에이지고 여자이고 헤드에 생기고 로블레이션이 있고 허니콤 폴리시스틱 인체다. 키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제일 그래도 많은 거 싱글로 생기는 중에서는 SCN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프로치를 하시게 되면 진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최근에 하나 더 케이스에서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61세 여자 환자이고 62세 환자도 증상이 없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헤드 쪽은 괜찮은데 바디 쪽에 시스티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위의 변변인데 잘 몰라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케이스인데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준비될 것 같습니다. 하이 프리퀀시를 보면 좀 더 딜리네이션 더 잘 되거든요. 예,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롱티디널 스크린을 보게 되면 바디 쪽입니다. 바디 쪽이고 뭔가 좀 스톱 한번 해주세요. 예. 그냥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반대는 한 1.3cm 정도는 이게 바디 쪽에 이렇게 오반한 쉐입의 시스틱 리전 하나 있고요. 이쪽에 롱티디널 스캔에서 보니까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약간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보면 약간 길쭉하죠. 빙글라이프 인젝션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일단 IPMN을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IPMN이 먼저 이 환자는 아직까지 MR을 찍어보니까 T1, T2인데 T1에서 로우 시그널, T2에서 하이 시그널하고 시스틱 투모이고 초음파에서는 한 개가 보이는데 좀 떨어져서 한 개 더 있습니다. 헤드 쪽에, 바디 쪽에 하나 있고 테일 쪽에 하나 더 있는 멀티포컬한 시스틱 투모이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덕트와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61세이고 여자이지만 바디 테일에 생겼고 위치도 좀 잘 맞진 않지만 로베이션이 되어 있고 마진이 몰폴로지는 클럽 핑거 약간 길쭉한 핑거 라인 어피런스 있고 피덕트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딜라테이션이 없고 멀티포컬하게 왔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CM보다는 IPMN이 더 렌즈 타입 IPMN이 더 많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프로치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펜그라트 시스틱 비전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DDX 하는 데는 방금 쭉 말씀드렸지만 에이지, 나이, 남녀, 위치가 어디냐, 마진이 어떠냐, 쉐입이 어떠냐, 넘버가 어떠냐, 피드업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있냐 없냐, 딜라테이션이 있느냐, 멀티포컬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좀 더 진단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시스틱 리전이 발견됐을 때 펜크라타이티스의 이미지 어피런스가 있거나 히스토리가 있으면 슈도시스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슈도시스가 배제가 되면 CT나 MR을 찍어서 SCN이나
MCN, RPM에는 어느 정도 감별은 좀 되거든요. SCN으로 의심이 되면 사이즈가 4cm가 넘거나 증상이 있으면 수술해야 돼요. SCN은 캔서로 변하지 거의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적고 증상 없으면 지켜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EBS까지 했는데 IPMN하고 MCN 쪽이 의심된다. 그러면 MCN이 의심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캔서로 내려가는 만약에 IPMN이 의심되는 쪽이 나오면 여기서 오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하이 비스크 스티마타와 머리선 피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피처가 있는 것에 따라서 EBS 파인딩을 가지고 사이즈가 3cm가 넘는 경우 뮤랄 노들이 있다든가 FNA에서 머리 내식 의심된다든가 메인 덕트에 인발부가 의심되면 수술하고 아니면 팔로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스트 리전이 있을 때 네 가지에 대해서 어프로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펜크라스 주변의 그 아나토미, 베스쿨 아나토미를 말씀드렸고요. 그 아나토미를 기초로 해서 펜크라스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펜크라스 소너는 병변을 찾는데 일단 중점을 두고 그래서 모두 가능한 많은 부분의 췌장을 볼 수 있도록 100%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의 췌장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심적으로는 반드시 CT나 MR을 통해서 캐릭터리제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의 내용이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니까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